안녕하세요. 데이커스입니다. 비가 잠깐 지금 좀 소강 상태를 보여서 잠깐 멎었어요. 하늘은 시커멓고요. 그러니까 또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레몬이 이렇게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레몬 꽃이 봄에 피잖아요. 봄에 피어서 이렇게 이제 그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레몬이 달려서 이렇게 커져 갑니다. 레몬은 이렇게 커져 갈 때는요, 햇볕을 많이는 안 쐬어도 됩니다요. 그래도 어느 정도 햇볕이 한 3시간 이상 들어오는 데에서 키워주면 되는데요. 영양제를 좀 올려주셔야 돼요. 유박이 아니고 골고루 들은 거 있죠. 알갱이 영양제 이런 거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과일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고 여기 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알갱이 영양제를 좀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수국을 하우스님 깻잎 수국 자르셨나요? 이러셨는데 문의하신 분이 좀 몇 분이 계셔요. 그런데 저 아직 자르지 않고 있는데요. 약간 좀 여기 끝이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꽃몽우리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건 이렇게 꽃몽우리가 오고 있어요. 이건 아나벨인지 어쩐지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요렇게 좀 꽃몽우리가 이상하더니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건 이제 이달까지 이렇게 기다려 봤다가 8월 초에도 이제 꽃이 형성이 안 되면 잘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올루스인데요. 아이고, 요건 노란 그라디올루스네요. 그린색이 아니고 노란색입니다. 자, 그라디올루스가 비에 이렇게 다 꺾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라디올루스가 장마에 겹쳐가지고 이렇게 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양제를 꽃이 필 때부터 영양제를 줘야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이제 좀 올려놨는데 몇 알 올려놨는데 다 녹았어요. 이렇게 아이비를 조금 좀 올려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장마 가지고 비가 오잖아요. 이러면은 추가로 더 얹지 마시고 장마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영양제를 좀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거든요. 이게 부러진 거예요. 제가 잘랐는데 꽃이 다 지고 나서 영양제를 주는 이유는요, 땅 속에 있는 구근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 땅 속에 있는 구근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질소질보다 알갱이 영양제를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비 영양제나 알갱이 있죠, 동글동글한 거, 그런 거, 긴 거 짧은 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런 걸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유박비료보다도요. 질소가 강한 건 유박이, 근데 유박은 막 자라게 해주거든요. 이게 알갱이 밑에 이렇게 해준 거는 NPK에서 K가 높은 거를 해줘야 되는데, K가 높은 거는 별도로 따로 없어요. 숫자가 10, 10, 10, 14, 14, 14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 이제 그 긴 거 있죠. 그런 거 긴 것들은 보통 14, 14,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진짜 비가 오래도 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비추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죠, 물을. 자, 여기를 또 제가 왜 가냐면은 삼색 앵초를 보러 갑니다. 삼색 앵초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삼색 앵초가 그늘에 이렇게 있어요. 자, 앵초를 여름에 그늘에서 키웁니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늘 아래에 시원하게 이렇게 키웁니다. 자, 삼색앵초 밑에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에는 초록초록하게 있고, 잎은 제가 계속 이렇게 따버리는 형편이, 따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색앵초 지금 요렇게 하고 있고요. 자라는 위치는요, 위에 이렇게 나무 그늘이 있는 아래에 저렇게 시원한 곳에 저렇게 하고 있어요. 앵초가 시원하게 키워야 됩니다. 비를 맞추는 거하고 햇볕에 두는 거하고는 달라요. 시원하게 둡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시원하게 두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비 맞는 거하고 시원한 그늘에 두는 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이진데 밝은 빛이 들어오는데 이런 데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초들은요, 하영종이에요.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피는 이런 사랑초인데요.
제가 이렇게 우물정 진주바이설에서 가지고 투구 화분 있죠. 여기다가 이 화분 저 화분 뭐 노지에서도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심었는데요. 몸살 안 하고 활착은 잘하네요. 하영종입니다. 그리고 요거 나비사랑초도 겨울에도 온도만 맞으면 피긴 하는데요. 요런 것들이 다 하영종입니다. 이제 캐논 사랑초들 있죠. 저도 아직 심지는 않았는데요. 심어진 것도 있어요. 화분채로. 저쪽 뒤쪽 베란다 쪽으로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시면 8월 초쯤에 해가지고 이제 심으시고요. 물을 한번 줘두면 한 강복줄쯤 되면 아마 싹이 나올 거예요. 자, 사랑초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콜치컴 보여주세요. 그러시는데요. 콜치컴을 제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심었었잖아요. 그게 6월달까지는 초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6월달 지나서 잎이 하나도 없고 그것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봤더니 좀 안에가 비어가지고요 무너진 게 좀 있고 이래서 한두 아이는 버리고요 한 두 아이 정도를 여기다 묻어놨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한 두 개는요 말하자면은 양파가 안에 그 비었듯이 다 썩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자 버리고 지금 요렇게 해서 묻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콜찌금 요런 상태입니다. 이게 요렇게 묻어 놓으면은요 한 8월 지나서 9월 초쯤 되면 꽃대가 먼저 올라옵니다요. 그래서 콜찌컴 혹시 저기 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요렇게 해서 분갈이 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은요 지금은 물 주지 마시고요 8월 한 강복절 전후로 해서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꽃대가 먼저 올라옵니다. 자, 콜찌금 요렇습니다. 진달래랑 철쭉을 지금 가지치기 해도 되나요 하고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지금은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망울이가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벌써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만 전정을 하시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시면 안 돼요. 그 이후에 하면 꽃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요렇게 형성 단계에 있어요. 요렇게 다 이상해지죠. 끝이. 요게 꽃이 와야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키우던 건데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요렇게 그늘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데 끝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꽃이 지금 꽃몽우리가 형성이 돼야 내년에 꽃을 볼 수 있는 거지 꽃몽우리가 형성이 안 되면 내년에 꽃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늦게 자르면 이게 어느 정도 자라 가지고 여기 끝에 꽃몽우리가 오는데 너무 늦게 자르면은 이게 막 자라서 요 꽃몽우리가 맺히잖아요.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꽃이 그 형성할 시기에 온도랑 요런 걸 다 맞춰서 형성이 되는데 꽃이 안 맺습니다. 꽃이 해마다 엄청나게 잘 피는 이런 철쭉인데요.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와 갖고 작년에 제가 이걸 다 잘랐어요. 이맘때쯤 이걸 다 잘라 갖고 올봄에 꽃이 별로 안 왔어요. 올봄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상태가 어땠냐면 이런 식으로 삐쭉삐쭉 튀어나와서 너무 보기 싫어서 작년에 제가 요거를 아주 간단하게 가지치기를 다 했답니다. 이렇게 많이 삐쭉삐쭉 튀어나니까 어때요? 이거 굉장히 늦게 가지치기를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위에 삐쭉삐쭉 이렇게 티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잘라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봄에 꽃이 많이 안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꽃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많이 위에 튀어나왔는데 올해는 그냥 두고 있어요. 지금은 늦었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6월 말 전에 가지치기를 다 하셔야 돼요. 지금 가지치기 해도 되나요 하시면 늦었습니다. 그냥 두세요. 내년에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꽃 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가지치기는 언제 할까요? 모든 게 다 진달래뿐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가지치기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한다. 이거를 그냥 꽃이 다육하우스가 가지치기는 꽃 지고 나면 바로 하라 그랬지 이러면서 생각을 해 놓으셨다가 어떤 꽃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꽃이 지고 나면 바로 가지치기 합니다. 자, 가지치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진달래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없어도 요 예쁜 청아는 계속 핍니다. 비비추가 요즘 아주 많이 핍니다. 요렇게 조그만한 비비추도 꽃이 핍니다. 이렇게요. 요거 소여풍란 있죠. 여기 붙여놨던 거 안 핀다고 했더니 세상에 몇 년 만에, 한 5년 만에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요거는요, 냉을 조금 먹어야지 꽃이 온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부작해 놓은 건 올해 약간 좀 춥게 키우려고 합니다. 겨울에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 꽃을 안 피운답니다요. 0도에서 5도 사이로 이렇게 한 2달 정도 냉을 먹어야 꽃이 잘 온답니다. 이렇게요. 꽃 키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꽃이 이런 하초들은 어느 정도 자라서 1년초들은 이렇게 잘 꽃이 피어주는 게 있는가 하면, 단연생 꽃들은 냉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단일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햇볕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고요, 가지치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생화는 품종별로 조금씩 다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키워야지만이 꽃도 예쁘게 화려하게 이렇게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분갈이 하실 때 염두에 하셔가지고 잘 모르시면 요렇게 해서 이름표처럼 요렇게 해서 그 화분에다가 좀 써서 메모를 해 놓는 것도 조금 좋은 방법입니다. 이사도라가 이렇게 장마에 폭삭하고 새카맣게 이렇게 갑니다. 해마다 이렇게 갑니다요. 저는 이게 여름에 얘를 살려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가는 아이도 있고요. 요거는 미니 저기죠. 아이고, 요게 미니 저기인데요. 미니 미역치죠. 이렇게 했는데 꽃이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잘 피고 있습니다요. 하나는 제가 잘라냈어요. 한 송이 딱.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쁘게 잘 피고 있고요. 꽃들이 예쁜 꽃들은 또 오래 안 가는 꽃들도 있습니다. 또 개화 기간이 긴 꽃도 있고 짧은 꽃도 있고 이런데, 그 생리를 잘 맞춰서 그 아이한테 맞춰서 키우다 보니까 야생화를 이렇게 키우기가 조금 좀 어렵습니다. 와, 안시리움이 이것 좀 보세요. 물 저기 비가 들어와서 풍쳤나 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가 흠뻑 맞았네요. 대문자처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단의 여왕인데 참 예쁩니다. 이렇게요. 정말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꽃을. 그리고 스파크 베고니아, 해양잎 동초, 요번에 분갈이 한 겁니다요. 그리고 해양잎 동초, 요건 제가 키우고 있는 건데, 꽃을 요렇게 꽃대가 저도 많이 옵니다.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파티걸이고요. 구금 베고니아입니다. 구금 베고니아가 얘하고 꽃이 비슷한가 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유, 다르네요. 얘는 겹이네요. 이렇게 얘는 홀꽃이고, 핑크 샤워 베고니아입니다. 자, 오늘도요 행복하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데이커였습니다.